이장이 우리 밥 가져갔어. 2025년 9월 15일 아침 7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 황복녀 씨가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침밥을 떠먹이던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38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던 한영자 68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89세이고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이장이 우리 밥 가져갔어. 300평, 느티나무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똑같구나.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밥을 다 먹이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또 중얼거렸습니다. 300평? 느티나무요. 이장이 가져갔어. 설거지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제게는 이제 일상의 배경음악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어머니를 모시고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 마루에 앉아 계신 이웃 할머니들이 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복녀 씨 요즘 어때? 그냥 그래요. 매일 똑같은 말만 해요. 할머니들은 쯧쯧 혀를 차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박철수 씨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8세인 이장님은 15년째 이 마을을 이끌어온 분이에요. 넉넉한 체구에 항상 미소를 띤 얼굴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장님은 경로당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건넸어요. 제 앞을 지나가던 이장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자 씨,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제가 어깨를 으쓱하자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치매 정말 안 됐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이장님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밥 가져갔어.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황급히 어머니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장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이니까 이해합니다. 영자 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난 헛소리 안 해. 정말이야. 우리 밭 300평, 느티나무 옆에 있었어. 이장 아버지가 가져갔단 말이야.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저 나무 옆에 정말 우리 밭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11시 어머니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평? 300평? 느티나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냥 치매 때문인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정말 헛소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우리 밥 가져갔어. 300평? 저는 식탁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알았어요. 밥을 떠먹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300평이라는 숫자는 왜 매번 똑같을까? 어머니는 제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300평이라는 숫자만큼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엄마, 그 밭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가리켰어요.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요. 거기. 어머니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요. 저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장님 집 텃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이고 설거지를 하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 밭이었을까? 설거지 물에 손을 담그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비누 거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후 2시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장롱 위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낡은 이불 사이로 오래된 가족 앨범이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앨범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1985년 추석이라고 적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35살쯤 되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넓은 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편으로 큰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밭에는 배추가 빼곡히 자라 있었어요. 이게 그 밭이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느티나무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 느티나무와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이장님 집 텃밭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저녁 6시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밭이야. 내가 배추 심었어. 엄마, 이 밭이 언제 없어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빚이 있었어. 그래서 이장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빚 때문에 판 거였나?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 밭이 지금 누구 소유인지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치매 걸린 엄마 말 믿어? 같은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알아봐야 할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300평, 느티나무 옆, 이장이 가져갔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서 세월이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었습니다. 뭘 알아본다고? 엄마는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구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밭이었을까? 증거라도 남아있을까?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버스에서 내려 동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오전 11시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68세 할머니가 무슨 증거를 찾겠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잠깐 생각했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민원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기 의자에 몇 분이 앉아 계셨고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친절했어요. 1985년경에 저희 집 명의로 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985년이면 워낙 오래됐고요. 그때는 전산화전이라 서구에서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메모지에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성함이랑 당시 소유자 이름, 대략적인 위치 알려주시면 찾아볼게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메모지에 어머니 이름을 적었습니다. 황복녀. 그리고 마을 이름과 느티나무 옆이라고 덧붙였어요. 여직원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기록이 남아있을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을 하나씩 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자 씨 맞으시죠? 동사무소에서 연락드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찾았는데요. 1984년까지는 황복녀 씨 명의로 임야 300평이 있었어요. 안동시 도산면 가속리 산 232번지요. 근데 1985년 6월 15일자로 박철수 씨 아버지 박영수 씨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발급받으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로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엄마가 맞았어요. 우리 밭 정말 있었어요. 1984년까지 엄마 이름으로 있었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헛소리 안 한다니까.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말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일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증언만으로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이장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법무사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어요. 이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 대에서 일어난 일을 아들인 이장님도 알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300평, 이장이 가져갔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찾을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2025년 9월 25일 오전, 저는 가방에 메모지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주소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장님은 알고 있을까?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법무사 사무소는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하고 저는 먼저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1985년 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랐으니까요. 2025년 9월 26일 오후 2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마루에는 할머니 4분이 앉아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어르신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화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1985년쯤에 저희 어머니 명의로 땅이 있었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옛날 일은 기억 안 나. 그때 누가 누구 땅 샀는지 어떻게 알아?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박말순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셔서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려씨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여? 쓸데없이 옛날 일 들춰서 뭐하게. 김순덕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들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건가? 속으로 생각하며 경로당을 나왔어요. 이틀 뒤인 9월 28일 오전 마을 이발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최영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잠깐만. 73세인 최 씨는 마을에서 50년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이발 의자 냄새와 헤어토닉 향이 섞여 코를 찔렀어요. 최 씨는 문을 닫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물어본 거 나도 들었어.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장 아버지가 동네 땅 여러 개를 헐값에 샀어.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최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영자 씨 아버지도 빚 때문에 급하게 팔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증거라도 남아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다 이장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시엔 공증도 제대로 안 했어.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으니까. 최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드리면 마을에서 못 살아. 최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장 가족이 이 동네에서 힘이 얼마나 센데. 내 이발소 건물도 이장 거야. 나도 말 못하고 살아왔어. 최 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마을 사람들 머리를 깎으며 모든 비밀을 듣고도 입을 다물어야 했던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할 수 있다면 좋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용기가 없었거든. 이발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왜? 엄마 말 맞았어요. 이장 아버지가 우리 땅 가져간 거 맞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헛소리 안 한다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 말을 벌써 잊어버린 듯 했어요.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과 맞서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장 가족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최 씨 말처럼 마을에서 못 살게 될까요? 그냥 잊고 살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이장이 우리 밥 가져갔어라고 중얼거리는 어머니. 40년 동안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메모지가 있었어요. 박영수 명의로 넘어간 땅. 1985년 6월 15일. 엄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300평 이장이 가져갔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찾아올게요. 꼭요.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장과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2025년 10월 3일 저녁 6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평소보다 거친 소리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이장 박철수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미소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영자 씨, 집에 계시네요.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마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마당에 마주 선 채로 이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영자 씨, 요즘 동사무소 들락날락하더니 무슨 일이에요? 말투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벌써 알고 있었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집 땅 확인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이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렁거렸어요. 무슨 땅을 확인해요? 1985년에 저희 어머니 명의로 있던 땅이요. 300평? 제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크게 쉬며 팔짱을 꼈어요. 40년 전 일을 왜 들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님 말 듣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맞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장님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마을에 소문나면 영자 씨도 힘들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1985년 6월 15일 저희 어머니 명의 땅이 이장님 아버지 명의로 넘어갔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했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당 한쪽에 심어둔 고추 모종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이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산 거예요. 영자 씨 아버지가 빚 때문에 급하게 팔았고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 거죠. 도와준 게 아니라 뺏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장님의 턱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뺐다니요? 매매 계약서도 있었고 도장도 찍었어요. 그때 영자 씨 아버지가 돈이 급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럼 계약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빛만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자 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증거도 없이 덤비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장님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말투는 강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정말 정당한 거래였다면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무사한테 상담 받아볼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억울해 하셨는데 딸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즉, 영자 씨 후회할 거예요.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질 텐데.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당 모퉁이에 쌓아둔 장작 더미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불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저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어요.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왜? 이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어머니 장롱. 1985년 사진을 찾았던 그 장롱에 혹시 다른 서류도 있지 않을까요?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낡은 영수증, 오래된 편지, 가족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30분,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란 종이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매도인 황복녀, 매수인 박영수. 제 손끝이 글자를 따라갔어요. 매매 가격 일금 5만 원. 5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0평을 5만 원에 팔았다고요? 1985년이라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어요. 38년간 급식실에서 식재료 관리를 하며 키운 숫자, 감각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계약서 끝에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빨간 인주가 40년의 세월을 견뎌냈지만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거칠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는 1985년 6월 1일인데 공증 날짜는 1985년 6월 15일로 적혀 있었어요.
2주나 차이가 났습니다. 왜 날짜가 다르지? 계약서를 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어머니께 아침밥을 드리고 가방에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났어요.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토지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무사 김민석 씨는 52세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 너머로 부드러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 씨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증언,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사실, 마을의 침묵, 이장의 협박, 그리고 이 계약서. 김 씨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빨간 형광펜으로 어떤 부분을 표시했어요. 낮게 신음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김 씨가 형광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당시 시세로 봐도 300평이 5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게다가 김 씨가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이 계약서 작성 날짜와 공증 날짜가 다르네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리계약 가능성이 있어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작성일과 공증일이 2주나 차이 나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격, 당시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김 씨가 말을 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이 치매 환자라는 점이에요. 법정에서 증언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 자체의 하자를 공격해야죠. 작성일과 공증일 불일치, 비정상적 저가거래. 이런 걸 감정받으면 승산이 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증언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 계약서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그때 그거구나. 엄마, 이 도장 직접 찍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도장 안 찍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 빚 때문에 급하다며 가져갔어. 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는데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난 팔기 싫었어. 우리 밭인데 왜 팔아야 하냐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빚 때문에 급하다고 했고,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어느새 땅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가져갔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엄마 땅.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밤 10시 저는 김민석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도장 안 찍었다고 하세요. 팔기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빚 때문에 급하다며 넘어갔대요. 그럼 대리계약이 확실하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감정을 신청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합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느티나무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나무 옆 땅, 어머니 땅. 이제 시작이구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10월 20일 저는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일을 지금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한 달 뒤인 11월 20일 첫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회색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이장 박철수 씨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입장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법무사가 일어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1985년 6월 황복여 씨 명의의 토지 300평이 박영수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김 씨가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첫째, 매매 가격이 5만 원으로 당시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정상적 저가입니다. 둘째, 계약 작성일과 공증일이 2주나 차이 납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장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측은 이것이 정당한 매매 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버지가 빚 때문에 급하게 팔았고 피고 아버지가 도와준 것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나왔습니까? 김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네, 감정 결과 계약서 작성일과 공증일 불일치가 확인됐고 당시 시세 대비 비정상적 저가 거래로 판명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복여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니 팔을 잡고 증인석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어머니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복여 씨, 이 계약서 기억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우리 밭이었어요. 이 도장을 직접 찍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도장 안 찍었어요. 남편이 빚 때문에 급하다고 했지만 난 팔기 싫었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땅이 없어졌어요. 이장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의 하자가 명백합니다. 작성일과 공증일 불일치, 비정상적 저가 거래. 이것만으로도 계약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2주 뒤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5년 10월 25일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차갑고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승소.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계약서에 명백한 하자, 비정상적 저가,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매매로 볼 수 없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쿵.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40년 만에 어머니 땅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겼어요. 엄마 땅 되찾았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흐릿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어요. 정의를 되찾았지만, 하지만 정의를 되찾은 이 순간을 어머니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2025년 10월 26일 오후 2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되찾은 땅 앞으로 갔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 세월 동안 가지를 더 뻗었고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엄마 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느티나무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나무 쪽으로 걸어가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나무 껍질을 만졌어요. 우리 밭이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에서 꼭 안았어요. 어머니 어깨가 작고 가벼웠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장이 가져간 거 맞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딸.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경로당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영자 씨, 잘했어요. 우리도 용기가 없었어요. 박말순 할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외면했지. 그래도 영자 씨가 해냈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격려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며칠 뒤 이발소 주인 최영식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 최 씨가 말했어요. 나도 1990년에 빼앗긴 땅이 있어. 이제 찾아볼 거야. 다른 분들도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서너 명 더 있어. 다들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최 씨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2025년 10월 26일 마을 이장 박철수 씨가 이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장님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중얼거렸어요. 이장이 우리 밭 가져갔어. 300평, 느티나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또 잊어버렸구나. 엄마.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밭 찾았어요. 법정에서 이겼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봤습니다. 뭘 찾았다고? 승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밭이요. 엄마가 매일 말했던 그 밭.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승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제가 매일 똑같이 설명해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느티나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밭이었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헛소리 안 한다니까.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승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머니 말을 믿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딸만은 끝까지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창밖으로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가지가 반짝였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비록 어머니는 매일 잊어버리지만 저는 매일 기억할 거예요. 엄마 말을 믿어서 다행이었다는 것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